자, 이제 그 123페이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3페이지 보시면 자, 위에서 정확하게 다섯 번째 줄을 내려와 보세요. 자, 큰 번호 4번에 보니까 무슨 역이라고 써 있어요. 대학역. 자, 근데 그 대학역이요, 되게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제가 심화 강의 가면 대학역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를 많이 해줄게요. 자,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한 전초전으로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을 딱 보니까 주택의 점유라는 말 써 있지 않나요? 네, 주택의 점유 밑줄. 이제 차근차근 올려드릴게요. 네, 나중에 심화 때는 뭐 판례 갖고도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그다음 바로 옆에 보면 주민등록이라고 써 있습니다. 밑줄 쳐주십시오. 주민등록이라는 표현은 전입신고라는 표현하고 동일한 표현입니다. 우리 동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주민등록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우리는 대항요건이라고 부릅니다. 써놓으시면 좋아요. 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쁘다 보면 주주 막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따라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그걸 무슨 요건이라고 한다고요? 대항요건. 자, 됐습니다. 자, 책 밑줄 치다 보면 시간만 다 가고 수업이 너무 루즈해. 자, 확실하게 그림 그려가지고 자, 보여드릴게요. 자, 칠판 한번 보시죠. 자, 2교시 때는 그러면 뭘 시작하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돈. 내 돈. 가장 보호받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내 돈 아니겠어요? 자, 그럼 돈 얘기를 갖고 좀 많이 할게요. 자, 그림이 지저분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 자, A가 이렇게 주택을 갖고 있고 B라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이 집이 경매 넘어간 거예요. 근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는데 1억의 낙찰을 받았다고 칠게요. 근데 이 집에 돈 받을 사람들을 제가 줄을 한번 쫙 세워봤더니 1순위를 돈 받을 사람이 저당권자예요. 자, 2순위가 여기 B라고 하는 채권적 전세고요. 3순위가 저당권자라고 치겠습니다. 자, 그런데 채권 금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저당권이 5천만 원, 여기는 전세가 5천만 원, 저당권자가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채권자들의 채권 합계액은 1억 5천인 거 맞죠? 그런데 낙찰 금액은 얼마예요? 1억. 돈이 모자란 거야. 그러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에 따라 세입자분은 내 돈 먼저 주세요 할 수 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특별법이라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 저당권은 물권, 채권. 물권. 요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도 기초라도. 자, 저당권은 물권, 채권. 물권. 그 다음 저기 전세는 채권이야. 그럼 분명히 이 정도 배웠잖아요. 물권과 채권이 경합하면 물권이 이긴다. 또 1순위가 물권이고 3순위가 물권이면 물권 간에는 선후에 의한다. 이 정도는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없는 상태에서 배당을 하게 되면 여기 5천만 원이 들어가고 여기 5천만 원이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럼 여기는 채권은 순위가 밀리잖아. 그러면 5천이면 1억 배당 끝났으면 채권자는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돈을 한 푼도 못 받으니까 보호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 돈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특별법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변제권을 주게 되는데 그 두 개를 오늘 외워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가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자, 들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선 변제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최우선 변제권하고 우선 변제권인데 자, 이 최우선 변제권은 어떻게 되느냐? 좀 전에 제가 주주라고 얘기한 거 기억나죠? 자, 첫 번째 주가 뭐예요? 주택의 인도. 자, 플러스 두 번째는 주민등록. 그래서 요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되면 다음 날부터 그래서 이제 한자들이 자꾸 이제 한글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조문들이. 그래서 요 다음 날을 이 길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날부터 무슨 변제권이요? 최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요거는 선순위보다 우선합니다. 자, 일단 요 정도는 외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안을 할게요. 자, 여기 보는 대로 자, 여기 보면 무슨 변제권이에요? 최우선 변제권은 선순위보다 우선해요. 자, 외우세요. 다시 한번. 최우선 변제는 누구보다 선순위. 자, 그런데 이게 다 우선되는 게 아니라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1억 천이 넘지 않을 때에는 3,700만 원까지만 그래요. 자, 3차 요거 항상 숫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은 서울을 위주로 나오니까 일단 서울을 기준으로 암기를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도 확정일자 받아보셨겠지만 우리 전입신고 어디 가서 해요? 동주민센터 가서 하는 거 맞죠? 그러면 동주민센터 가서 할 때 동주민센터 가서 이거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확정일자 받게 되면 그 즉시부터 받게 되고 요거는 후순위보다 우선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요들과의 관계를 딱 정리해 보면 요것도 외우셔야죠. 자, 우선 변제는 누구보다 우선해요?
후순위. 그래서 최우선 변제는 선순위가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1억 1천을 기준으로 제가 강의를 하면 얼마까지는 먼저 보호돼요? 3,700.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뭐로 받냐면 확정일자야.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에 1억 1천이면 20평대 아파트 전세라도 얻을 수 있나요? 못 얻죠. 그러면 20평대 아파트 전세라도 얻으려면 1억 1천보단 높죠. 그럼 만약에 선생님 저는 전세를 2억 5천에 살아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 2억 5천에 산다면 1억 1천을 넘었죠. 그러면 전액 이거는 확정일자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그럼 확정일자는 누구보다 우선? 후순위보다 우선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뒤비면 선순위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럼 선순위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선순위가 먼저 받아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선순위가 먼저 받아간다는 얘기는 보통 그 집에 보면 은행융자가 있는 집을 후순위로 세입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은행융자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적어야 되니까 우리가 그동안 전세 다니면서 등기부를 보고서 그 집의 은행융자가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다녔던 거야. 그래서 너무 많은 은행융자가 있는 집은 안 들어갔던 거죠.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제가 여기다 이제 적용을 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B라고 하는 전세인 세입자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나요? 선생님, 뭔 소리예요? 이사 들어와 있고 지금 오자마자 제가 동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 다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변제권이 있어요? 최우선 변제니까 3,700은 먼저 받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억 1천일 때 3,700 받는 거 맞아요. 그럼 1억이면 3,700, 7천이면 3,700, 3,700이면 3,700, 3,000이면 3,700 그러면 이제 왼수 되는 거예요. 아니 3,000인데 어떻게 3,700을 줘? 무조건 3,700 하지 말고 잘 생각해 봐요. 뭔 말인가. 자, 돌아와. 그럼 5,000이면 얼마? 3,700을 먼저 주는 거야. 그러면 이분이 최우선 변제가 있으면 선순위보다 우선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 특별법으로 원래는 전환권자는 은행이 먼저 받아야 되는 거야. 물권 채권으로 따지면. 그러나 이 보호법을 만들어서 세입자분을 먼저 주는 거야. 그래서 3,700이라도 먼저 주면 재산의 절반 이상은 건졌죠. 그렇잖아. 그래서 이게 보호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특별법인 거야. 그러니까 민법 시간에 물권, 채권, 일반법에는 물권과 채권은 물권이 이교를 배웠지만 특별법에서는 얘를 먼저 보호해 주니까 왜 심정욱 교수님의 물권, 채권과 이 보호법은 내용이 달라요? 묻지 말라고. 이건 특별법이라니까.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서 바로 여기다가 5천만 원을 배당을 해요. 자, 그러면 1억을 가지고 나눠주는 거니까 5천 3,700 빼면 1,300 남는 거 맞죠? 자, 이제 여기에서 제가 여기 있는 세입자 아주머니에게 한번 물어볼 거예요. 아주머니 확정일자 받으셨어요?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아주머니 선생님 저 확정일자가 뭔지 몰라요 이러시더라고요. 자, 그 말의 뜻은 봐봐요.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후순위보다 우선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후순위를 먼저 주란 얘기야. 그 말은 결국은 여기다 표출하게 되면 3순위로서 이게 1,300만 원이 먼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당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을 때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게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또 상황이 역전되는 거야. 그럼 1번에 보면 3,700 들어간 거 맞죠? 그리고 두 번째가 5천만 원 들어간 거 맞죠? 근데 선생님 아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전입신고하는 날 그 자리에서 동주민센터 바로 받았어요 제가. 오케이. 그러면 확정일자 받았어. 우선 변제권이 있어. 후순위보다 우선해. 그러면 3순위 저당권자보다 먼저 가는 거죠. 이런 걸 나중에 경매를 더 배워보면 이런 걸 이제 추가 배당이라고 배워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 학원에서는 이 경매를 저 많이 얘기해주고 싶지만 시험 문제 2개밖에 안 나와. 근데 제가 이걸 갖다가 막 2주 3주 할애해봐. 그럼 앞에 법바분에서 35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완전히 무시하는 건데 지금 당장 급한 건 경매가 아니잖아. 합격이지. 그러니까 시험에 2문제 나오면 딱 2문제 나올 만큼만 강의할 거예요 저는. 따라서 1,300이 들어가요. 그럼 배당 여긴 끝난 거지 뭐. 그래서 결국은 확정일자를 안 받았을 때는 3,700이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얼마 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확정일자 받으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이 그림으로 보면 1,300만 원짜리야. 근데 우리가 이 동네에 5천만 원 갖고는 전세를 못 얻어.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1억이 될 수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자, 아까 같은 경우 전세 2억 5천인 거 맞죠? 이건 전액 뭐로 받아요? 확정일자.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지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자격증 따서 굳이 사무실 오픈 안 해도 확정일자가 뭔지만 알고 졸업했다면 1년간 안에 학원비는 빠진다고 생각해요. 사고 한 번만 딱 터진다면.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봐요. 자, 저는 고객이야. 여러분 앞으로 중개업을 한 전문 직업인이야. 자, 문 열고 들어갔어. 자, 개공인님, 확정일자가 뭐예요? 자꾸 확정일자 친구들이 받으라 그러는데 확정일자가 뭐예요? 하고 전 물어보고 싶어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후순위보다 우선한다고? 그럼 후순위가 뭘 우선한다는 거예요? 뭐 어물어물하긴 하네. 뭐 랄랄랄랄라. 자, 예. 그럼 나는 여러분을 믿고 계약을 할까? 안 하겠지?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자, 요 그림을 나중에 여러분들 끝나고 쉬는 시간 1교시, 2교시 끝나고 꼭 그림을 그리거나 그것도 뭐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정말 힘들면 필기가 힘들면 사진이라도 찍어놔라 그래서 핸드폰 사진을 다 찍어 놓는데 사진을 찍어 놓고 내가 물어봤어. 친한 분한테 보냐고. 안 본다는 거야. 들고 다니면 뿌듯하대. 그리고 나중에는 사진 찍은 게 너무 많아 과목별로. 나중에 왜 찍은지를 모르고 한 방에 날 잡아서 지운다는 거야. 근데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 확정일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증금에 대한 얘기는 얼추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죠? 기간. 자, 이제 기간 얘기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증금 횟수 있고 넘겨보세요. 자, 그럼 기간 갖고 또 얘기해 보자. 자, 이해하신 걸로 믿고 자, 제가 요거는 지울게요. 대신에 요건 지우지 않겠습니다. 이따 요거만큼은 꼭 정리하고 가십시오. 자, 요건 제가 예의상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자, 보증금 횟수. 자, 다음 페이지에는 124페이지는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오른쪽 밑에 125페이지. 자, 요번에는 기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읽어드리고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큰 번호 6번에 1번을 보면 최단 기간이라고 써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몇 년 미만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한 줄 반도 안 되는 뭐 어렵게 뭐 있어요? 2년 미만 2년으로 본다.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는 이해 다 됐죠? 이렇게 한 줄 반도 안 되는 이런 게 실무에 나가면 머리가 지근지근해져요. 난 여러분한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사례를 많이 들어주고 싶어요. 제가 실무를 오래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거 쳐다보면 외우면 되지 뭐 2년 뭐 가지고 별거 없네.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자, 호흡하는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주인 하실래요? 세입자 하실래요? 예? 예, 딱 걸렸어. 자, 예, 알았어요. 집주인 해요. 이제 저 같은 세입자 만나갖고 머리가 지근지근 할 거야 아주. 자, 오늘 이 보호법은 집주인 보호법이에요? 세입자 보호법이에요? 그러면 집주인을 골랐어야 돼? 세입자를 골랐어야 돼? 근데 어떻게 고르는 것도 일부러 그런 거지? 재밌으라고. 그거 참 희한해. 이게 진심일까 정말일까 그걸 내가 좀 생각을 해볼게. 끝나고. 자, 항상 내 기대. 난 여러분이 집주인 고르는 걸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까? 네. 어떻게 예상대로 항상 고르냐? 참 희한해. 알았어, 집주인 해요. 그러면 알았으니까. 예. 자, 이제 속 터져 죽어버리겠지. 뭐. 자, 자, 집주인 해요. 알았으니까. 자, 전 세입자 할게요. 아주 진상인 세입자가 돼볼게요. 진상 세입자. 자, 근데 자, 여러분이 이제 여기 이제 아파트를 하나 갖고 계시는 집주인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자,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하셨어요. 아니 뭐 여러분 남편분이 가셨던 뭐 좋아요. 근데 회사에 출근했는데 회사에서 그런 거예요. 어이 김 과장, 네. 아이고 저 미국 지사 좀 한 1년 갔다 와. 아 이거 지금 여기 이만저만 하는데 좀 갈 사람이 없잖아. 그 여기 김 과장이 생각을 한 거죠. 아 어떻게 미국을 갔다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서 고민했죠. 그래서 집에 와갖고 이제 배우자하고 상의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좀 갔다 오라는데 1년 정도 어떻게 갔다 올까? 그래서 아 그럼 갑시다. 뭐 애들 가서 어리니까 뭐 영어도 좀 가리키고 뭐 살면서 또 갔다 오면 또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갔다 옵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집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김 과장이야, A야, 집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세 주고 가야지. 비워놓고 갈 수는 없잖아. 이거 뭐 관리비도 나오고 이렇게 될 텐데 계속 비워놨다가 이거 나중에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집을 뭐 전세를 주던 월세를 주던 주자. 예, 뭐 월세 주면 뭐 이자 내고 뭐 안 되면 전세 주고 그렇다가 어차피 뭐 1년 있다 돌아올 건데 전세 뭐 많이 받을 필요도 없으니까 싸게 놓자. 이해 가죠? 그래서 이제 개공의 사무실에 와요. 그래서 와가지고 전세 좀 놔주세요.
월세 좀 놔주세요. 근데 뭐 월세보다는 전세가 편하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전세를 놨는데 비싸게 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1년 있다 올 거니까. 아,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싸게 놨다? 그래서 B라는 사람을 금방 구한 거예요. 이해 가죠? 대신에 싸게 주는 대신에 조건이 있었던 거지. 계약 기간은 몇 년? 그래서 계약 기간을 이렇게 1년으로 쓰는 조건으로 하고 대신에 전세 금액은 이 동네가 2억이면 뭐 한 1억 5천, 6천 싸게 준 거야 아주.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딱 쓰고 자 이제 미국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근데 드디어 이제 1년이 다 돼가. 자 지금이 12월인데 내년 2월 달이 1년이 되는 기간이에요. 지금 이제 만기되기 2달 전인 거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기 내년에 혹시 이사 갈 계획이 있다.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그러면 나가주세요. 보증금 올려주세요. 나갈 거니까 보증금 꼭 빼주셔야 돼요. 라고 지금쯤이면 전화 한 통이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어. 이해 가죠? 이거를 민법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해지 통고라고 불러요. 이게요. 이제 나중에 민법을 더 보면 해지 통고, 해지 청구, 소멸 통고, 소멸 청구가 다 달라. 근데 이걸 지금 눈빛은 날 보고 커버하는 눈빛이야. 나는 숟가락을 올리고 싶지 밥을 하고 싶지는 않아. 예, 그래서 그 공은 심정욱이한테 떠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필요한 것만 강의하겠습니다. 제 거 많으니까. 자, 따라서 해지 통고에 대해서만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 해지 통고라고 하는 건 뭐냐면 A하고 B가 얘기해야 되는 구간이 달라. 집주인 입장이 A고 세입자가 B인데요. A는 계약기간 만료 6월에서 1월 사이에 얘기를 하는 거고 B는요. 계약기간 만료 1월 전까지 하라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해져 있어요. 자, 근데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얼마 안 됐나 본데 한지? 아이 그렇구나. 어제 했구나. 어제. 어쩐지. 그렇지. 아니 일주일이 안 된 느낌이야. 우리가 유통기한이 일주일이잖아. 근데 갑자기 막 얘기하기 전에 막 얘기를 해. 그래서 자고 나면 기억은 나요? 그렇구나. 두 밤 세 밤 자면 안 나고? 안 되고 알았어요. 자, 저번엔 머리 들면 생각도 안 나던데. 자,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색깔로 입혀드릴게요. 자, 그럼 색깔로 딱 입혀보면 A가 얘기하는 거를 빨간색으로 입히면 계약기간 만료 여기가 6월인 거 맞죠? 얘가 1월인 거 맞죠? 여기가 바로 A가 얘기하는 구간이야. 자, 요번에는 노란색으로 B를 입혀드리면 1월 전까지 여기가 1월이죠. 요 앞에야. 입혀드리면. 그러면 빨간색과 노란색을 딱 보는 순간 어느 게 기간이 더 훨씬 길어요? 노란 게 훨씬 기니까 결국 이 법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만든 법이라는 게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2월이 만기니까 요 구간에 두세 달 정도 전에 지금 12월이면 얘기해도 되잖아. 봐봐요. 요 12월에 여기 들어가잖아요. 지금 1월 전이니까. 그러니까 전화가 온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A가 B한테 연락 왔을 수 있잖아요. 세입자님, 네. 자, 이제 자다 받은 거지. 미국에서 전화 왔으니까.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아니 저기 제가 2월 말 정도 뭐 늦어도 3월 초까지는 들어갈 것 같아요. 뭐 우리 계약서 쓴 거 다 알고 계시니까 또 혹시 나중에 또 못 뺀다 그러시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집 구하시고 또 저도 들어가야 되니까 알고 계시라고 확인차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 가죠? 그랬더니 여기는 B가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어 새벽에. 근데 중요한 건 오늘 학원에 오니까 어저께 심정욱 오늘 임선정 연달아 계속 가르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안 웃을 건 말고. 자, 근데 가만히 수업을 들어보니까 심정욱이도 얘기하고 임선정이도 얘기해. 최단 존속 기간이 몇 년이야? 2년이야. 그러니까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몇 년이래? 2년이니까 지금 1년 계약한 거 맞죠? 가만히 있어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다 2년이나 그러네. 그러니까 여기는 B가 전화했어 A한테. 저기 집주인님, 네. 제가요 어제 심정욱 오늘 임선정 최단 존속기간 2년이래요. 그리고 임선정 선생님이 그랬어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더니 1년 더 있다 오세요. 그 1년 더 있다 오시고 그 애들 영어 1년 갖고 안 돼요. 이왕 간 김에 좀 더 가르치고 천천히 오라고. 그때 여기는 A는 자다 전화 받아갖고 아니 무슨 봉창 두들기는 소리냐고 지금 2월 말에 발령이 났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시냐고 지금. 황당하지 지금 이제 올라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B한테 말이 안 먹히니까 결국 여기는 A가 부동산 사무실로 전화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공이한테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지금 세입자가 전화 와가지고 1년 더 있다 오래요. 미국에 지금 발령이 2월 말에 났는데. 그래서 전화를 했죠. 아니 계약서를 쓰셨으니까 1년 있다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계약서대로 하라고. 근데 여기 B는 개공이한테 아니 당신은 학원 다닐 때 도대체 민법 공부를 한 거냐 안 한 거냐 지금. 그랬더니 개공이가 개론으로 커버했다고. 올해는 개론이 쉬웠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민법은 47.5 개론이 72.5라고.
안 웃을 거면 내비둬. 자, 이렇게 된 거지 지금. 갖고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자, 이제 여러분은 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A와 B의 입장 충분히 이해하죠. A는 계약서를 썼으면 계약서대로 하라고. B 2년이라고 채당 기간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응? B 말이 맞아요? 근데 왜 A를 골랐어? 처음에. 예. 재밌으라고. 맞지. 예, 그건 알지 나도. 예, 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순간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당황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실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벌어지진 않아. 왜냐면 저 같은 세입자면 이제 여러분 집주인은 죽는 거야. 나는 법을 많이 아니까. 근데 여러분이 지금 B라서 나 2년을 주장해야지 라고 해도요 실제로 이렇게 주장을 못해. 왜 못하는 줄 알아요? 학원 끝나고 졸업하잖아요. 6개월만 지나봐. 다 까먹어. 다 까먹고 이제 부동산에서 전화 와서 뭐라는 줄 알아요? 그게요 법에 2년을 써 있어도 계약서 쓴 거면 계약서가 우선하는 거예요. 그렇겠지. 그렇지. 계약서를 썼지? 그럼 계약서가 우선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1년 있다 나간다고 했지? 그렇지.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 게 맞겠지. 맞긴 뭘 맞아. 이 법 주임법 제 10조 강행 규정. 이 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주임법 제 10조 강행 규정이야. 그러면 2년이지만 1년을 살겠다고 얘기한 건 임차인에게 유리한 약정이야, 불리한 약정이야. 불리한 약정은 무효야. 근데 과연 여기 있는 B가 그것까지 공부해서 알 수 있을까? 이 강의 20년째 한 전화 알지. 누가 알겠어요. 졸업하면 다 까먹지. 6개월 마시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이런 진상인 세입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만 안 만나면 돼요. 근데 가끔 만나. 자, 그럼 이제 집주인은 큰일 난 거야. 이제 머리 지근지근해지는 거야. 자, 알고 계십시오. 따라서 채당 기간은 몇 년? 2년. 그게 많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알고 계십시오. 자, 넘기세요. 자, 넘기고 이제 선생님 요거 해지 통고 6월에서 1월 어디 있나요? 그러면 126페이지 맨 위에서 넷째 줄 보면 묵시적 갱신이 있나 찾아봐요. 자, 제가 제안한 대로 딱딱 밑줄씩 넘어갑시다. 어저께도 하셨다며요. 자, 둘째 줄에 딱 보면 임대인 밑줄. 자, 묵시적 갱신 두 칸 내려와서 딱 보자마자 임대인 밑줄. 됐어요? 옆에 보면 6월부터 1월까지 밑줄. 그 다음 세 칸 내려오세요. 세 칸 내려오면 임차인이 있죠. 임차인 밑줄. 몇 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 밑줄. 자,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나와 있고요. 자, 밑에 차임 증감 이런 건 나중에 해. 이거 자질구질한 것들은. 자, 죄송하지만 오른쪽 페이지. 거기 보면 큰 번호 8번이 나옵니다. 자,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큰 번호 8번 제목이 우선 변제권 맞아요? 자, 우선 변제권 밑줄 띄시고, 자, 세 칸 내려오면 효력의 내용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읽어보면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밑줄 띄시고, 갖춘 임차인은 경매, 공매, 임차주택,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밑줄 두째 줄 끝에 있습니다. 후순위 권리자 밑줄.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써 있는 거 맞죠? 여러분이 밑줄 친 세 부분을 딱딱딱 읽어보면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 후순위 권리자. 칠판 보시면 이미 저는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 후순위 권리자가 뭔지 다 얘기했죠. 이거를 그림으로 이해해야지 진정으로 와닿는 거야. 그래서 그림으로 다 이해시킨 거예요. 야, 그럼 이거 어디 있어? 최우선 변제권. 자, 이제 넘기시면 돼요. 자, 넘기시면 자, 128페이지에 자, 2번에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써 있죠? 네, 128페이지입니다. 특징의 첫째 줄을 딱 보는 순간 최우선 변제권 밑줄. 자, 특징의 첫째 줄 시작하자마자 최우선 변제권 밑줄 됐죠? 둘째 줄 가운데 보증금 중 일정액 밑줄. 그다음 셋째 줄 가운데 선순위 담보권자 밑줄. 자, 밑줄 친 거 딱딱딱 다시 읽어보면은 최우선 변제권은 전체가 보호되어 1억 1천에 3,700이에요. 1억 1천에 3,700은 누구보다 우선? 선순위. 그래서 거기 선순위보다 우선한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선순위 후순위보다 우선한다는 얘기를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거고, 지금 밑에 표를 보시면 저는 오늘 서울만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은 거기 보시면 1억 1천에 얼마예요? 3,700. 그 다음에 수도권 중 과밀역세권역은요 1억에 3,400인데 여러분들 거기 지금 나와 있는 1억 1천에 3,700이 올해 공인중개사 여러분들 29회 선배들 시험 보기 바로 몇 달 전에 바뀐 거거든요. 한두 달 정도 전에. 근데 이게 시험에 안 나왔어. 그래서 여러분들 30회 시험 있죠. 처음으로 요 숫자는 이제 시험에 나올 숫자야. 그래서 1억 1천에 3,700을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과밀억제 권역은 1억에 3,400, 광역시 6천에 2천, 그 밖의 지역은 5천에 1,700인데 밑에 내용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이번 달에는 많이 얘기 안 할게요. 일단 서울이라도 하나 외워둬요. 자, 1억 천에 얼마? 그럼 얼마나 외울 수 있어요. 나머지까지 얘기하면 또 닦아먹어 첫째 줄이. 얼마든지 시간은 충분해. 자, 첫째 줄만 외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자 오른쪽에 제 8절. 자, 요번엔 무슨 임대차? 자, 상가 임대차는 이제 심정욱 교수님한테 안 배웠잖아요. 예, 그럼 배웠어요? 예. 자, 그럼 이제 그건 제가 얘기해 줄게요. 자, 상가 임대차. 자, 이 상가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하고 비슷한데 사실 들어가서 보면 많은 내용이 다릅니다. 자, 그럼 밑에 자, 옆에 보면 이제 상임법의 의의, 성질, 재정 목적은 참고하시고 자, 맨 밑에 보면 적용 범위라고 써 있죠. 자, 파란 것이 1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 보이죠? 자, 옆으로 화살표 뽑으세요. 자. 맨 밑에요. 3번. 적용 범위 옆으로 화살표. 환산 보증금이라고 쓰세요. 환산한단 말 쓰잖아요. 환산 보증금제를 씁니다. 아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환산 보증금제가 없어요. 그런데 상가 임대차는 환산 보증금제를 따져요. 뭔지 몰라도 돼. 예를 들어줄게요. 자, 중요한 거는 그 밑에 박스에서 서울만 딱 외워 일단. 나머지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요. 자, 거기 보면 서울이 얼마예요? 6억 1,000이죠. 자, 이거 올 초에 바뀐 거야. 올 초에 1월 달에. 근데 이거 시험에 별로 의미 없었어. 이것도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제 나와야 되니까 올해 내년 초에 한번 기다려 봅시다. 자, 따라서 서울은 얼마? 6억 1,000이에요. 자, 일단 그것만 외우고 시작할게요. 자, 이제 칠판 보시면 돼. 자, 절 보시죠. 많은 얘기할 거 없어. 그림 하나 딱 그리면 끝나.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아이스크림이니까 제가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한번 경매 붙여보고 해볼게요. 자, 예, 그러면 자 여기 이제 건물 주인이 여러분이라고 치고요. 자, 그럼 이제 밑에 자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고 계시는데 요 B가 세입자입니다. 이분이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참고적으로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적용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얘기해 주시죠. 적용 범위 얼마? 6억 1,000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뒤에 책을 안 갔지만 그냥 절 믿으세요. 좀 전처럼 최우선 변제가 주택임대차는 1억 1,000에 3,700이었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6,500에 2,200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금액이 다르냐 생각해봐. 지금 여기서 이분이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별도로 살림집이 있을까? 여기서 애 키우고 살림살이 다 하고 있을까? 별도로 살림살집이 있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 주택을 빌린 사람하고 상가를 빌린 사람하고 누가 더 여유가 있어? 상가가 이거 권리금 시설비 다 들어가서 몇 억 들여서 만든 가게 아니에요. 그럼 여유가 있지. 그럼 보호받는 금액이 더 커야 돼, 작아야 돼? 에? 작아야지. 커야 돼요가 아니라 작아야지. 너무 일부러 많이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여유가 있다고 삶이. 근데 이 양반이 여유가 없다고. 그럼 국가에서 법을 만들 때 여유가 없는 사람은 많이 해주자. 근데 여유가 많은 사람은 적게 해주자. 그래서 이거는 금액이 작아. 그것도 6,500이 넘으면 안 돼. 서울. 이거 너무 말도 안 돼 이거. 자, 그러면 말로 하지 말고 내가 직접 그릴게요. 자,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가게를 보증금 1억에 월세 500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보증금 1억에 월세 500일 때 환산보증금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뒤에다 곱하기 100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이렇게 계산한 게 환산보증금입니다. 그러면 1억에다가 5억을 더하면 6억이 되는 거 맞죠? 그런데 1억으로 따지던 6억으로 따지던 어차피 적용 범위는 6억 1,000을 넘질 않아요. 그렇다면 금액을 바꿔서 얘기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죠. 자, 요번에는 보증금 1억에 월세 600으로 할게요.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7억이 나오면 1억으로 따지면 적용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7억으로 따지면 적용 범위 넘는 거 맞죠? 그러면 적용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금 배우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느냐? 이거 상가 임대차 보호죠. 보호. 보호가 뭐예요? 보호. 먼저 지켜주는 거지. 그러면 돈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적은 사람인데 가게가 7억짜리야. 서민이야. 거기다 주택도 별도로 있고. 그러니까 뭘 보호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보호에 실익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6억 1,000이 넘으면 못 사는 게 아니니까 당신은 이제 뭐 서민이 아니니까 보호해줄 실익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1억으로 따져요? 7억으로 따져?
그래서 7억으로 따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 사람은 적용이 안 되지만 하지만 예외적으로는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시험에는 예외 규정을 갖고 잘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교재 한 장 넘겨주십시오. 자, 130페이지를 딱 보면 자, 맨 위에 박스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그 박스 5개 외우는 건 나중에 해. 첫 달부터 앞글자다 대차, 표, 인권 이런 거 하지 마. 이게 지금 바보 되는 거야. 자, 오늘 2개만 외우면 돼.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식별 남았어요. 자, 그냥 또 넘겨주지 않을 거예요. 제가 최선 다해서 암기시켜 줄 테니까요. 오늘은 니은, 리을 2개만 딱 찍고 외우면 돼. 2개만. 니은, 리을 2번째 거, 4번째 거. 자, 니은번 맨 끝에 보니까 무슨 요구권? 계약갱신 요구권이 최근에 9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됐는데 10월 달 시험에 반영이 안 됐으니까 여러분 시험에 처음 나올 거고, 리을에 보면 권리금 보호 규정 있죠? 그것도 9월 달에 법이 개정됐는데 10월에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처음 나올 거야. 지금 니은 리을은 그냥 빨간 걸로 별표 3개 빡 찍어버리고 싶어요. 그냥 100%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형광펜 하나 사서 제가 이렇게 힘줘 얘기하는 거 좀 칠해요. 자꾸 검은색으로 별표만 자꾸 옆에다 들이다 하지 말고. 예. 그 다이소에 가면 1,000원에 5개야. 그리고 나중에 초과 보수 받으면 다 빠지니까 좀 투자 좀 해요. 좀 자꾸 옆에 아줌마 거 빌려 쓰지 말고. 성깔 부리잖아. 하나 사라고. 얼마나 한다고. 자, 예. 하나 사요. 또 네가 사달라 그러지 말고 왜 나한테 얘기해. 예. 서방님한테 사달라 그래. 그리고 3월에 성적표 보여준다 그러고. 자, 나가라 그럴까 아마. 애가 너 닮아서 공부를 이따고 한다. 나가라고. 애 데리고 나가라고. 자, 자, 그래서 니은의 계약갱신 요구권, 리을의 권리금, 이 2개가 오늘 하이라이트니까 여기다 설명을 많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계약갱신 요구권이 뭔지를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한 장 넘겨보십시오. 자, 한 장 넘겨보면 그 확정일자 얘기 나오죠. 아까 우리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에서 받았죠. 여기서는 세무서에서 받아요. 그래서 그 맨 위에 확정일자, 자, 132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첫째 줄 끝에 보면 어디 가서 받아요? 세무서. 그 다음에 오른쪽. 자, 6번 제목이 무슨 기간? 존속기간. 좀 전에 제가 난리 피고 왔잖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존속기간은 몇 년? 2년. 상가는 1년. 거 봐. 확실히 여유 있는 사람은 기간도 적지. 금액도 적지. 여유가 있어. 베스킨라빈스 차린 사람이 뭐 서민이야? 달달거려. 그건 아니잖아. 몇 억 들여서 가게 차린 사람인데. 그 다음에 옆에. 자, 밑에 보면 이제 3번의 계약의 갱신 보면 묵시적 갱신 있죠? 그걸 읽어보시면 돼. 비슷해. 주임법아.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나오고요. 134페이지 메뉴에 봐요. 또 저는 제 나름대로 또 형광펜까지 칠해 갖고 왔잖아요. 그 위에. 보이죠? 자, 빨간 걸로 별표입니다. 올해 기대합시다. 자, 이제 제가 읽어드리고 그림 그려드릴게요. 읽어볼게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자, 임차인 밑줄. 계약기간 만료 6월부터 1월까지 밑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기 가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한테 쉬는 시간에 와서 제일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야 사실은. 자, 따라서 6월부터 1월까지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뭐 하지 못한다. 거절하지 못해요. 그런데 다음의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얘기는 다음의 경우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여기 잠깐 보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그냥 편의상 계약서를 제 마음대로 한번 쓸게요. 자, 칠판 보시죠. 자, 계약서를 보통 제가 만약에 B라고 하는 베스킨라빈스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서를 2년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 쓸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수업을 위해서 일단 2년만 쓸게요. 자, 그러면 A하고 B하고 관계에서 지금 계약서 몇 년 썼어요? 2년을 썼잖아요 지금. 자자자자, 몇 년 썼어요? 예, 2년을 썼습니다. 썼는데 처음에는 이제 가게 처음 내서는 매출이 좀 안 올라오겠지만 이제 단골이 생기고 거래처가 생기는 순간 매출은 좀, 그리고 이번 12월 달에는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요? 아이스크림 케이크 엄청 팔리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장사 잘 될 거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기간이 만료돼 가네. 2년이. 그러면 여기는 B가 장사가 잘 되면 될수록 A는요, 내 건물에 들어와서 가게가 상권에 살아서 더 기뻐요. 점점 가슴이 아파와요. 내가 받는 이 건물의 월세보다 얘가 벌어가는 게 더 많다면 기뻐해야 돼. 가슴이 아파. 근데 12월 달엔 가슴이 더 아파와. 줄을 서서 아이스크림을 사갖고 가. 그런데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가. 그러면 때는 이때지. 그러면 과연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분이 가게를 차리면 권리금 주고 들어온 거 있죠.
또 시설비 쓴 거 있을까 없을까? 있죠. 거기다 보증금도 있겠지만 보증금은 어차피 빼주는 거니까. 근데 권리금 시설비를 있잖아요. 정말 2년만 아이스크림 팔면 다 뽑을 수 있을까? 나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국은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바로 계약갱신 요구권인데 제 잘 들어요. 9월 달에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애초 계약 기간을 포함해서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고 돼 있었어. 그런데 이게 9월 달에 여러분 선배들 10월 29일 날 시험장 가기 한 달 전에 10년으로 법이 바뀐 거야. 그래서 이게 바뀌었는데 시험이 안 나왔단 말이야. 한 달 전에 바뀐 걸 시험에 내기가 쉽진 않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거 개정 법률은요, 뭐라고 시험 요령에 발표하냐면 시험 보는 당일 있죠. 여러분이 10월 28일 날 보던 9일 날 보던 27일 날 보던 간에 그날 기준으로 개정 법률을 시험 보는 거야. 그럼 엄밀히 말하면 9월 달 개정된 건 10월 달 시험에 내도 돼, 내면 안 돼. 내도 되는데 부담이 있잖아. 한 달 전에 바뀐 걸 치사하게 돼서 개정 법률 모르고 집에서 혼자 인강 공부하는 놈들 다 죽어버려라 이러면 안 되잖아. 학원에 오신 분은 제가 다 해줘요. 그럼 혼자 공부하는 도서실에 짱 박혀 있는 사람 모를 수도 있잖아. 그거 다 떨어뜨려봐. 너무 치사하다 그럴 것 같으니까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시험 보는 첫 세대가 30회인 거야. 무조건 나와. 그러면 이제부터는 애초 계약 기간을 포함해서 5년이에요, 10년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10년 동안 만약에 장사를 했는데도 권리금 시설비를 다 못 뺐어. 그러면 거기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면 테이블도 있고 의자도 있잖아요. 그거 진짜 10년 동안 했는데도 만약에 못 뽑았다 그러면 10년 후에 그 테이블 의자가 멀쩡할까? 아유, 이제는 뭐 고물상에 줘야지 그걸 뭐 누가 사고 그럴 만한 건 못 되잖아요. 그런데도 본전 못 뽑았다. 그거는 자기가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10년까지 가능한 거고 요 10년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요구한다 하더라도요. 일정한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거절을 아예 못 해야 돼. 해야죠. 그래서 그 지금 박스에 있는 경우는 일정한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는 거야. 임대인이. 어떨 때 거절할 수 있나 봐봐요. 자, 기업번이 시험에는 제일 잘 나옵니다. 자, 임차인이 몇 개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여기 봐봐요. 계약기간 만료 여기 6월에서 1월 사이에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는 거 맞잖아요. 행사하는데 여기는 B가 A한테 올라가서 건물주인님, 임대인님 저 앞으로요 8년 더 하려고요. 법이 바뀌었대요. 8년 더 하려고요. 이해 가죠? 그러자 이제 건물주인 말 저기 세입자님 뭔 말인지 바뀐 거 저도 아는데요. 저 월세나 내고 얘기하세요. 지금 월세 밀린 게 6개월이에요 지금. 아니 네가 할 거는 하고 남한테 얘기하지 지 할 거는 안 하고 남한테만 지 권리를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더 공부를 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과연 3기가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반드시 연속해야 되느냐 띄엄띄엄도 되느냐에 대한 되게 논란이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2월 달에 한번 밀리고 4월 달에 한번 밀리고 8월 달에 한번 밀렸을 수 있죠. 그러면 3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되는 거야. 반드시 연속해서 돼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3번 밀렸다 그러면은요, 아 나가세요. 그럼 나가야 돼 진짜로. 그래서 월세 안 주고서 얘기하는 사람은 얘기할 자격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내려가서 디귿번 같은 것도 예를 들어줄게요. 디귿 봐요. 쌍방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어떤 보상을 제공해요? 자 상당한 보상 미줄 딱 치고 제가 예를 들어줄게요. 자 칠판. 자 여기는 B가 A에게 월세 밀린 거 없어요? 올라갔죠? 올라가서 몇 년 더 하겠대요? 8년 더. 일부러 8년까지 주장은 안 해. 근데 여러분한테 자꾸 10년을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8년을 더 하겠다 그럴 수 있죠? 가능해. 자, 그자 여기 있는 A가 B한테 물어봤어요. 저기 세입자님, 저기 그러면 좀 물어봅시다. 처음에 들어올 때 권리금 얼마 주고 들어왔죠? 아, 저 권리금 1억 들었습니다. 그 시설비 얼마 들었죠? 8천만 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A가 B한테 저기 선생님 그러면요 보증금은 일단 당연히 드리는 거고 지금 그러면 권리하고 시설에서 8천 들으셨네요. 네. 근데 우리 아들 녀석이 하나 있는데 아 이놈이 요새 무슨 뭐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다 커피숍을 자꾸 낸다는데 아이 내가 볼 땐 무슨 얘가 장사를 하겠어요. 그 딴 데 가갖고 뭐 돈값 먹고 이럴 바에는 그냥 내 건물이니까 아들 녀석 한 대니까 1층에다가 어떻게 좀 차려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뭐 가게를 좀 양보할 생각이 없냐. 아니 내 1억 8천 들어간 가게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양보하냐고. 근데 지금 장사 잘 되는데 그때 하는 말이 그러니까 제가 권리금하고 시설비 1억 8천 들었으니까 이거 다 인정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웃돈 더 해가지고 내 2천만 원 더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2억을 드릴게요. 물론 보증금은 별도로 드리는 거는 기본이고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며칠 안으로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하고 제안을 한 거야. 이해 가요? 그때 B가 한참 생각하다가 그럼 여길 접어버리고 저 중계동에 학원가에다 차릴까? 훨씬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좀 알아봤어 며칠. 그랬더니 요 정도 돈이면 거기다 차릴 수 있겠더라고요. 이해 가죠? 그럼 여기는 B가 A에게 그럼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하면은 서로 합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했잖아. 상당한 보상을 한 거야, 상당하게 안 한 거야? 아니 2년 동안 시설비 낡았지만 그래도 다 인정해주고 웃돈까지 줬으면 일정 줄 만큼 준 거 아니야? 그럼 뭐 싫으면 노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서로 쌍방 합의해서 어느 정도 상당하잖아. 들어간 돈 이상해도 웃돈까지 줬으면 또 나한테 차릴 수 있을 만큼 돈을 줬고 그러면 오케이 했다. 그러면 이제 계약갱신은 요구 못 하는 거지. 제가 나가겠다고 한 거니까. 그리고 내려가 봐봐요. 그 다음에 미음문 같은 것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수험생이라 화가 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봐요.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험에 이렇게 나오거든.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했다 그러면 틀리지. 어떤 과실이야? 그 중대한이란 말이 있고 없고가요. 얼마나 중요한데. 나중에 이거 시험에 내. 근데 이게 민법 문제도 내더라고. 중개사법도 내는데.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중대한이란 말이 없다 그래. 중대한 말이 없으면 거기 빼고 읽으면 어떻게 돼요?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칠판 보세요. 자. 과실로 파손 그렇다 치자. 그러면 여기 장사가 12월 달 되니까 더 잘 돼, 안 돼? 더 잘 되잖아요. 그럼 얘는 점점 기뻐져요. 가슴이 점점 아파. 응? 가슴이 아파. 그러던 찰나에 어떤 여기 언놈이 아이스크림 술을 처먹고 와갖고 아이스크림 먹다가 이걸 벽에다가 이제 의자를 집어 던졌는데 이 외벽에 타일이 하나 떨어져 나갔어. 근데 건물 주인이 가다 본 거야.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자, 과실로 파손이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어떻게? 그냥 넘어가 이제 딱 걸린 거야. 딱 걸린 거죠. 그럼 어떻게? 장사 더하기에 이참에 쫓아내. 예? 꼭 있잖아, 과실로 파손. 근데 그 앞에 뭐가 써 있어? 과연 타이르가 중대할까? 고쳐주면 되잖아. 과연 대법원 판사는 타이르는 중대라고 판단할까? 자, 배웠잖아 앞에서 착오,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래매요. 이게 과연 중대한 중요 부분일까? 그러니까 이 말이 없으면 수도꼭지만 부러졌다 그러면 쫓겨나는 거야. 청소하다가. 안 웃을 거면 내비두라고. 내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 이게 중대한이 없으면 건물주인은 딱 때는 이때야. 장사가 너무 잘 돼. 안 그래도 속 터져 죽겠는데 이제 수도꼭지를 부러뜨려 저것들이 죽는 거지. 그래서 보호해 주려면 중대한 과실, 이해가요? 상당한 보상 이런 것들이 항상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시효법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제 건물주인 입장에서는 싹 물갈이 해버리겠다고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 시옷을 보세요. 임대인이 다음에 어느 안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철거하는 거 맞죠? 어떻게 철거? 대부분을 철거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옆에 있잖아요. 대부분의 한 말이 빠져 있다 쳐봐. 옆에 창고 같은 거 하나 있을 수 있죠. 쓰레기 뭐 이렇게 청소 도구 같은 거 넣어놓는 거. 이해 가죠? 그걸 철거했다 쳐. 이거 철거한 거 안 한 거야? 한 거지. 대부분을 철거한 건 아니잖아. 그럼 왜 청소 도구 하나 철거해놓고 나가라 그러면 웃기잖아 그것도. 여러분과 수험생으로 이건 욕하면 안 돼. 이 대부분이 없으면 여러분들 가게 할 때 여러분들 쫓겨나는 거야. 중개업소가 잘 되면. 이해 가요? 그냥 여러분들 쫓겨나는 거야. 장사가 잘 될수록 쫓겨나는 거야. 돈 못 내면 돈 못 내서 쫓겨나는 거고. 잘 돼도 쫓겨나고 못 돼도 쫓겨나. 밥 먹을 살 정도만 벌어야 돼. 근데 장사라는 게 누가 밥 먹고 살려고 해.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을 철거해야 돼. 완전 싹 다 리모델링 해야 돼.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 봐봐요. 베스킨라빈스도 잘 되는데 옆에 순댓국집도 잘 되고 2층에 학원도 잘 되고 3층에 예를 들어서 한의원 다 잘 돼 이 건물은. 이해 가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플 수 있지. 싹 갈아엎고 싶지 않아? 이참에 아주 그냥 이제 리모델링을 해버리려니까 아주 그냥. 왜 리모델링 하는 거야? 장사가 잘 되니까. 이해 가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밑에 스몰 ABC가 3년 전에 신설된 거예요. 스몰 A를 보세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나 소요 기간을 포함한 철거 재건축 계획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고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리모델링 하는 걸 고지해야 돼요. 장사가 잘 되니까 그때 고지해야 돼. 임대차 계약 당시 고지를 해야 되니까 이 그림으로 따지게 되면 여기는 A가 B한테 처음부터 선생님 아이스크림 가게 차리시는 건 좋은데 제가요 가게를 2년밖에 못 드려요.
이해 가시죠?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나머지 세입자들이 다 2년 지나면 계약기간이 거의 다 만료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여기 들어오실 때 2년까지밖에 인정 못합니다. 2년 있다가 나머지 세입자한테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건물을 싹 리모델링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2년간 영업하실 거면 들어오시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시면 그냥 다른 건물로 가세요. 라고 지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고지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그래도 여기는 비가 너무 입지가 괜찮으니까 2년만 하고 나가겠다 자기는.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도.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잖아. 자기가 2년 하겠다고 들어온 거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 없이 장사 잘 되니까 이제 이참에 딱 건덕지 잡아갖고 이참에 건물 싹 나가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나쁜 거지 이거는. 그래서 계약 당시에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고지했을 때에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더 많은 얘기하면 또 건물주인들이 여기 계시니까 또 속상해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택 때문에 한번 열받고 건물 때문에 열받고 쓰러질 거야. 재산이 많은 분들은.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응본도 마찬가지야. 이응도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 그 밖에 임차인의 의무를 어떻게 위반? 자, 이것도요. 자, 이거 하는 거니까 베스킨라빈스 그린 김에 얘기해 줄게요. 보통 장사해 보시면 알 거예요. 월세 보통 언제 입금해요? 말일날 입금 많이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제 12월 31일이 지금 하는 날 맞죠? 예, 근데 야, 연말에 이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팔리는지 정신이 없는 거야, 그냥. 이해 가죠? 그러다 보니까 깜빡한 거야. 자동이체를 안 해놓은 거죠. 그래갖고 1월 1일은 딱 쉬는 날이고요. 맞잖아요. 그래서 1월 2일이 딱 되자마자 월세 아까 얘기했던 대로 600만 원 입금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 있는 B는요. 딱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왜? 거기 보면 계약서에 분명히 말일날 입금하기로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했는데 2일날 입금했죠. 자, 그렇다면 자 보고 얘기하세요.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거야, 위반 안 한 거예요? 위반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참에 쫓아내는 거지.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 그럼 못 쫓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수험생은 욕하면 안 되지. 현저이란 말을 빼고 낼 거니까. 그러니까 수험생은 짜증 나지만 여러분이 가게 한다고 생각해봐. 딱 1초만 늦어봐 아주 그냥 이참에 쫓아나는 거야. 자, 바로 옆에도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사유래요, 중대한 사유래요? 중대한이라는 말이 없으면 사유만 있어 다 쫓아나. 예를 들면 땡땡도 고향이 안 맞아. 그것도 임대인 입장에선 사유일 수 있어. 근데 그게 과연 중대한 사유겠냐고, 법원까지 가면. 아닌 거지. 그래서 거기 보는 대로 상당한 보상, 중대한 과실, 대부분, 현저히, 중대한 이런 거 있죠. 그놈 중에 5놈 중에 한 놈을 빼. 그리고 보기 박스에서 거절 사유로 틀린 건 몇 번 이러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냥 욕할 거 없어. 제가 지금 하나하나 다 이해시켰잖아. 이해 못할 게 뭐 있어. 다 이해 가잖아 지금. 그럼 열심히 외우셔갖고 내 걸로 만드세요 이제. 설명 다 해줬는데 뭐. 그리고 자 지금 몇 번째 얘기예요? 10년. 바로 밑에 봐요. 동그라미 2번.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자에겐 포함한 몇 년이요? 그게 이제 작년까지는 5년인 거예요. 지금 10년으로 바뀐 거니까 빨간 걸로 잘 찍어 놓으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 뭐 저지구질한 얘기들은 나중에. 자, 그리고 여기 최우선 변제는 아까 6,500이 2,200 그랬죠?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자, 오른쪽 페이지 정 가운데. 최우선 변제가 뭐예요? 물어보면 안 돼요, 이제.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는 얘기 끝났어요, 지금 1교시 때. 그래서 아까 서울은 주택임대차는 1억 1천에 3,700이었죠? 아이스크림 가게 하는 사장님은 여유가 더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금액이 더 작은 거지. 여유 없는 사람을 더 많이 해줘야지 국가에서는. 그래서 거기는 얼마에 얼마? 6,500에 2,200. 요것만 외우시고 나머지 욕심 부리지 마요. 시간이 없는 거 아니야. 시간 10개월 남았어. 자, 6,500, 2,200. 1억 1천에 3,700. 서울특별시 적용보면 얼마? 6억 1천. 계약갱신 요구 기간은 몇 년? 10년. 그것만 하면 돼요. 이번 달에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바퀴 돌아가면서 외우자고요. 자, 그다음 밑에 10번의 권리금보 별표 3개. 올해는 딱 계약갱신 용어를 꺼나가는 권리금이에요. 딱 두 군데 나올 차례예요. 자, 권리금이 뭔지는 다 아시니까 넘깁시다. 자, 넘겨서 자 136페이지 맨 위에 찾았나요? 거기 이제 그 표를 보면 왼쪽에 이제 검은 박스 안에 내용이 있고 하얀 박스 안에 내용이 있고 표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그 검은 박스 안에 내용을 보니까 권리금 보호 규정이라고 써 있죠. 거기가 이번에 9월 달에 바뀐 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읽으면서 제가 힘주어 강조하겠습니다. 자,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그쵸? 끝나기 몇 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라고 써 있죠. 그게 불과
9월 초까지만 해도 3개월 전부터 종료시였어요. 근데 이게 6개월부터 종료시로 9월 초에 바뀐 거야. 요걸로 시험을 보는 첫 세대가 여러분이야. 그래서 6개월부터 종료시야. 자, 기억났으면 좋겠다. 아까 자 대답해봐요. 얘한테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었지. 언제 사이에? 6월부터 1월이지. 근데 요번에는 얘한테 권리금을 방해하면 안 되는 기간은 6월에서 종료시 사이야. 1월이 아니라. 자, 이제 이런 게 시험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어서 6월에서 1월 전까지 6월에서 종료 이제 나중에 그걸 또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제. 자, 지금 외우면 돼. 권리금은 언제부터 언제요? 6월에서 종료시 사이에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라 하여금 권리금을 지급받게 하는 걸 뭐 하지 말아라. 방해하지 말라니까 6월부터 종료까지는 방해고 계약갱신 요건은 6월에서 1월이야. 자, 다시 방해하면 안 되는 기간은 6월에서 종료. 계약갱신 요건 행사 기간은 6월에서 1월. 그런 걸 정리해놔요. 만약에. 근데 이거는 정리해놔도 되잖아. 이건 민법이잖아. 이거 심정욱 교수도 하는 거 아니에요. 민법이잖아. 그 앞에다 써요. 심정욱이라고. 그러면 금방 외워져. 임선정 그러면 안 외워져. 신성령 그러면 개무시하는 거고. 똑같은 게 달라요. 마음이 달라진다니까. 자, 절 위해서 외우지 마. 심정욱이를 위해서 외워요. 그래서 6월부터 종료. 그럼 어떻게 방해하지 말란 얘기냐? 바로 옆에 보면 1번, 2번, 3번 옆에 써 있죠. 하나하나씩 읽어줄게. 자, 1번 봐봐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라고는 권리금을 수수한다고 써 있죠. 자, 칠판 보세요. 자, 아이스크림 가게 넘겨보자 이제. 자, 가게가 드디어 넘겨지게 돼요. 자, 그러면 요 가게를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넘길 수 있죠. 그러면 갑한테 넘기면 잘 생각해봐요. 갑이 B한테는 뭘 건네? 권리금을 건네잖아요. 그러면 갑이 A한테는 뭘 건네? 보증금을 건네. 보증금은 얘가 얘한테 주면 안 되는 거지. 이해 가요? 얘가 나중에 나갈 때 A한테 받아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A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걸리는 권리금에 대한 부분 건네는 걸 방해하지 말란 얘기죠. 그게 방해하지 말란 얘기.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6월부터 종료. 자, 지금부터 제가 자 악덕 임대인이 돼볼게. 이제 방해를 해볼게 내가. 자,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 제가 A예요. 갑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저 갑님, 네. 그 권리금 뭐 얼마로 듣고 오셨어요? 권리금 1억으로 좀 대충 듣고 왔는데요. 아, 뭐 그렇게 받으시는구나. 그래요. 뭐 주시는 거는 알아서 하세요. 뭐 주시는 거 방해하지 말라니까 방해는 안 하는데요. 선생님이 주시는 건 좋은데 나중에 선생님 계약 기간 만료되고 나가실 때 A인 저는요. 선생님한테는 인정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든 말든 마음대로 하시고 대신 나갈 때는 못 받아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주시면 돼요. 그럼 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거? 아, 째려보지 말고 말을 해요. 자연스러운가 보지? 자, 어떻게 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말라는 거죠. 지금 내가 방해하고 있잖아 지금. 그리고요 꼭 받아 나가고 싶으시죠? 그걸 뭐라 그래요 갑이? 당연하죠. 그러면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주시면 내가 나갈 때 인정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로 주시든지 마음대로 하시는데 그럼 난 인정 못 해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 그대로 하고 있잖아. 자연스러운가 보다. 자, 그래서 수수하는 거 하지 말라고. 네, 그리고 두 번째 봐봐요. 이게 딱 하는 거야. 2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를 하는 자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 못하게. 이해 가죠? 이건물 권리금 인정 안 하는 거니까 주지 마시라고. 그 다음에 더 웃긴 건 3번이야. 이 3번이 제일 나쁜 거야. 자, 읽어드릴게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조세, 공가, 주변의 차임 등등등에 비추어 볼 때 둘째 줄 끝에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한다고 써 있죠. 보증금은 누가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 지금 잘 생각해 보면 답 나와 있잖아요.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칠판 보세요. 자, 여기는 갑이 A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 갑이 A에게 하는 말. 선생님, 아무리 임대인이라 그래도 지금 권리금 지급 방해하는 거 아니십니까? 지금 이해 가죠? 그럼 여기는 A가 갑한테 알았어요. 방해 안 할게요. 그러면 방해 안 할 테니까 선생님 여기 있다 보증금 권리금 주세요. 주고 들어오세요. 이해 가시죠? 방해 안 할 테니까 주시라고. 대신에 갑은 A한테 뭐 줘야 돼? 보증금. 앞으로 월세도 A한테 줘야 되는 거 맞죠? 월세를 왜 얘한테 입금해? A한테 입금해야지. 그러니까 권리금은 여기다 주라고요. 대신에 선생님은 저한테 지금 보증금하고 월세 줘야 되는 거 맞죠? 지금 이 가게 얼마라고 듣고 왔어요? 1억에 600으로 듣고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1억에 600은 비일 때 얘기고요. 선생님 오실 때는 이제
저 보증금 3억. 그 월세 1,800. 그래서 한 3배 정도 올릴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들어오시라고요. 전 방해 안 해요. 들어오세요. 권리금 주시고. 그럼 들어와요. 방해하는 거야. 방해 안 하는 건데. 좀 많이 받는 건데. 또 째려보는데. 자, 방해 안 하잖아. 이게 방해하는 거지 뭐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런 거. 좀 그대로 이해시키는 거야. 이건 들어보면 다 이게 지금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거거든. 자, 그리고 이제 4번. 그러나 무조건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왔다고 해서 무조건 임대인이 액셉트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임대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자 계약을 체결하는 걸 거절하지 말아라.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라고 써 있죠. 다음의 경우 예외라는 얘기는 거절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지. 그럼 어떨 때 거절하느냐? 무조건 여기 있는 B가 값을 데리고 왔다고 무조건 A가 받아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럼 거절할 수 있는 예외도 있어야지. 무조건 말도 안 되는 놈을 데리고 왔는데 무조건 받아줘? 그럼 어떨 때냐? 다른 거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거기서 보면 3번 같은 게 대표적이야. 3번에 보면 임대차 목적물의 상가 건물을 얼마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 안 했어요. 1년 6개월이면요. 여기 봐봐요. 지금 가게 몇 년 얻었어 처음에? 처음에 요걸로 하자고. 2년 했지? 그럼 1년 6개월 동안이나 하나도 지금 영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놓고 나서 요 구간에 이제 권리금 행사할 때 때니까 권리금만 받아 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권리금이라는 거는 장사를 했을 때 권리금이 나오는 거지 가게 문을 하나도 안 열어. 이해 가죠? 그래 놓고 나서 무슨 뭐 권리금 이제 자기가 손해 보니까 권리금이라도 땡겨서 자기 그동안 사업하다 손해 본 거 많이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이 임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이가 없잖아. 그런 거는 인정 못 해줄 수도 있는 거지. 이해 가요? 그런 거는 어쩌서. 그런데 우리 수험생이니까 1년이요, 1년 6개월이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1년 또는 6개월 그럼 틀린 걸로 답이지 뭐.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얘가 지금 봐봐요. 자 A가 좀 전에 갑한테 뭐라 그랬어요? 보증금 얼마? 월세. 그럼 얘가 들어와 바보가 아니라서 안 들어와.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얘가 얘한테 권리금 지급해 안 해? 안 해. 그럼 얘는 지금 가게를 빼요 못 빼요? 그래갖고 여기는 임대인이 자꾸 올 때마다 사람들한테 자꾸 보증금 권리금 올려서 결국 이 B가 권리금 못 받아 나갈 수도 있죠. 그럼 얘는 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밑에 보면 세부사항에 동그라 큰 번호 2번 보세요. 세부사항에 2번. 따라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된다도 몇 년 이내 3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다 써 있죠. 자 이해 안 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가게만 하나만 딱 그려보면요 얘기 끝나는 거야. 이해됐죠? 이해 안 될 거 없고요. 딱 두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계약갱신 요건 행사 기간은 애초 계약간 포함해서 몇 년이다? 10년. 또 A가 B에게 권리금 행사 방해하면 안 되는 기간은 6월부터 종료 사이예요. 이해 가죠? 3월부터 종료 아니에요. 예, 혹시 개정된 거 책 작년 갖고 계신 분들은 수정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십시오.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오른쪽 구절의 경매 얘기. 자, 제가 많은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